지금부터 규환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규환가는 무엇보다도 가사 작품 중에서 여자가 쓴 것으로는 최초라고 하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자, 전반적인 특징으로서 규방가사, 그래서 여기서 규방가사라 함은 여성이 쓴 작품을 규방가사 혹은 여기 보는 것처럼 내방가사, 규방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요게 좀 그 작가층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을 드러나고 있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남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이별시하고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 관용구 등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표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감정이입, 그리고 다양한 표현법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이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사는 어느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요걸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보시면은요,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고전 작품은 작품의 해석을 나와 있는 걸 갖고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추측해서 먼저 떠올려 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외워주라는 것. 그래서 발음 중심으로 일단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옛날에는 젊었더니 하마, 감탄사입니다.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자, 옛날에는 남녀 상관없이 소년이란 말을 썼습니다. 어릴 적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행동,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의 즐거움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일러도, 지금 요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니까 일러도, 말해봐도 소용없다. 일러봐도 말해봐도 속절없다. 소용없다.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자하니 목이 맨다. 그래서 지금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의 슬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부생모육, 말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낳고 엄마가 기른다, 말은 안 되지만, 자, 부모가 그냥 낳고 길러주셔서 신고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길러주실 때 공우배 피는 못 팔아도 군자호구 원하였더니. 자, 여기서는 자, 모르는 말 해봤자 공우라는 말은 모르겠지만 우리 배필이라는 말은 알아요. 배필. 자, 결혼 상대를 구할 때 배필을 구한다 이런 말 쓰고요. 그 다음에 호구라는 말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군자 그래가지고 양반 군자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 모모 배필로서 공우가 뭔지 모르네. 공우는 못 벌어도 그 다음에 군자 정도를 원했더니 해서 요런 게 시경에 나오는 말로서 고사라든가 그 구절들을 인용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군자호구가 군자의 좋은 자, 이 되기를 원했더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필로서 아주 높은 벼슬아치의 의리의리한 집안은 아니더라도 선비 정도, 선비하고는 좀 결혼하기를 자기는 원했는데, 내 남편감으로 선비 정도가 되기를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해서 월하노인 그래가지고 옛날에 남녀를 이어주는 그 상상 속의 존재를 월하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분으로, 근데 원망스러운 업이랍니다. 그러니까 남편 만난 게 원망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장안유협, 장안이라는 건 서울 안에서 서울 안에 유협, 놀기 좋아하는, 호탕하고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을 만났다. 자, 장안유협 경박자를 만났다. 그게 누군데요? 자기 남편입니다. 자,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요. 만남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윤회사상,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
남편하고의 만남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런 게 시경이나 요런 거 그 책에서 나온 부분들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사라든가 요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요게 이제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꿈같이 만나서 당시의 용심, 마음쓰기, 마음심 쓸 용자, 마음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그러니까 남편이 그 생활이 일정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생각하다 보면은 걱정거리가 많았다 이런 얘기고요. 3528 35 15 28이 16 해서 15 16세 35 28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이니 그 아름다움이 절로 일어나니 여러분들 정도 나이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가약 하려고 했더니 자 연광이 후루라고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이 다시아야 조물주가 시기를 해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푹 지나듯 봄바람 가을물 자 요것도 지금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봄에 바람 불고 가을에 물 흘러가는 것이 배울이 푹 지나가듯 한다 해서 요거는 직유법이 쓰였는데 옛날에 배틀에 이렇게 세로로 실이 묶여 있고 틀이 이렇게 실이 묶여 있으면 가로로다가 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요거를 갖다 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나가듯이 지나간다 해서 시간이 빨리도 지나가서 설빈 화한 어디 두고 눈처럼 하얗고 꽃같이 꽃다운 얼굴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다 두고 면목 가중 되었구나. 아, 눈 뜨고는 못 볼 얼굴이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겠소냐. 내가 보기에도 내가 이 모양인데 어느 님이 날 사랑해 주겠느냐 해서 여기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해서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누구를 원망하랴.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다. 자 서리법 정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자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난다면 야유원은 기생집이니까 야유원 기생집. 자 여자 입장에서 다른 여자니까 요거는 부정적 인물이 되겠죠. 나타났단 말이냐. 꽃 피고 날 저물째. 꽃이 피었으니까 봄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다 됐는데 이때 정처 없이 나가서 하여튼 남편이라고는 맨날 집 나가가지고요 바람 피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는 거의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게 이 허난소란의 남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 있어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고. 자 말 타고 가서 화려한 차림새로 요거 이제 대유법 정도 얘기가 되겠네요. 어디 머무는고 어디서 노는고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임의 소식이야 더욱 알랴. 역시 서리법입니다. 알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서리법이 쓰였고요. 인연이 끊천시들 생각이나 없을 소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생각이 없겠느냐. 그래서 역시 여기도 서리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못 보겠으니 그립기나 말지. 12대 길기도 길다 30날 지려하다. 길기도 길다 12대가 하루하루가 그냥 길기도 길다 기다린다라는 게 이렇죠. 자 옥군의 성금매와 몇 번이나 피고진고. 그러니까 그 이별에서 이렇게 지나는 시간이 몇 해가 됐느냐. 겨울밤. 자 여기서부터는 객관적 상관모라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 요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 상관을 네모 칠 거고 감정이입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겨울밤 차고 찰 때 추운데요. 거기다 그 눈도 좀 그 진눈깨비 같은 눈이 이렇게 섞어서 내리고 자체는 겨우 발전이 나오는 그 조금 내린 눈 요런 눈도 섞어내고 그러니까 날씨까지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날 길고 길째 굳은 비는 무수일고. 자 객상 1번 2번 화자의 마음을 심화시키는 수제입니다. 그 다음에 삼춘 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치에 관심이 없다. 자, 요거는 요거하고 유사한 표현으로요.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오늘이 갑의 날이지만 오늘이 추석이지만 님을 매셔야 갑에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날이 좋은 날인데 님과 함께 있어야만 추석날이다. 그 님이 없으면 추석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건데요. 마찬가지로 삼춘하류. 여기 봄이고 꽃과 버들나무가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만춘입니다. 봄인데 그런 좋은 시절이 경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답니다. 왜 관심이 없느냐면 님이 어떻다? 님이 나하고는 같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님이 없으니까 이 좋은 봄의 경치도 나는 별로 좋은 줄 모르겠다. 그래서 자, 요 부분 이제 넘어가서는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할 게, 요 객관적 상관물 날씨, 굳은 날씨를 통해서 화자의 님에 대한 그림이나 원망의 감정이나 이런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분 표현 정도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이 귀뚜라미거든요. 운다 그랬습니다. 운다. 내가 지금 슬픈 거죠. 그런데 귀뚜라미도 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이고요. 네, 감정이입이고요.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샤.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좀 고마워요. 자, 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이런 게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도로 풀어내니 다시 풀어 헤쳐보니 이리하여 어찌하리 청등을 돌라놓고 녹기금 빗기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등은 저 등이라고 하는 거는 밤에 켜놓는 등은요, 그 등을 내가 있는 쪽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검은고를 갖다가 비스듬히 안아서 백년화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었하니, 자, 요거는 이제 악기를, 자, 님이 지금 내 옆에 없어요. 그래서 원망의 마음, 그리움, 슬픔, 뭐 이런 정서를 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한탄, 이런 마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악기를 갖다 연주하는 거니까 그 악기 소리에 이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름조차 섞었하니 소상야우의 뱃소리를 석도는 듯, 그 소리가 소상, 바구니에 밤에 비가 내리는 모습, 혹은 대나무에 대나무 소리가 섞어나는 듯한 소리, 그 다음에 학이, 요거는 지금 이 악기에서 나는 소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천년 학이 이별하면서 우는 것 같다 해서 이것도 고사가 인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기에서 슬픈 느낌의 곡조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곡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지만, 옛날 소리가 있지만, 부용장 정막하니 그 뒤에 둘리소냐.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을 부용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간장이 구곡대야 구비구비 끊쳤어라. 아주 속이 타서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꿈속에서 보려고 했더니 바람에 지는 잎과 숲속의 은음진생.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잎,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자, 잎하고 짐승 소리가 나를 깨우는 거니까 요거는 잠을 못 자게 하는, 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싶으면 못 보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장애물 역할하는 것 연결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않았더니 때를 놓치지 않았더니. 자, 견우직녀 1년에 한 번씩은 만났죠? 그랬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았는데 우리님 가신으로 무슨 약수 가렸길래. 자, 요게 장애물이라는 거는 여기 막혔다 가렸다 요런 말에서 힌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끊겼느냐. 난간에 비껴서서 님계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자, 이제 그 한 새벽녘쯤 됐다고 보면 돼요. 저녁에서 밤을 지나서 새벽녘쯤 돼 있고요. 모운이 지나갈 때 저녁구름. 요거는 새벽까지 보질 않고 있네요.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타 해서 새소리가 감정이입입니다. 지나갈 때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이 하려냐. 수없이 많지만 박명한 홍하냐 나 같은 사람이 있거냐.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리라. 날 이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 한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글은 대조. 그래서 젊었을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대한 대조, 그리고 여러가지 원망의 정서 등등 나타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유 나 같아도 누가 날 좋아하겠어. 요런 게 자기조롱. 그래서 자조적이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요런 거 생각하면서 전체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수업 시간에 받겠습니다.